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 김동현입니다. 동남권 관문공항 이슈가 우리가 즐겨보는 뉴스에서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습니다. 사실 총리실 검증 이 과정에 들어갈 때만 해도 추석 전에는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런 오거돈 부산시장의 예상도 있었는데요. 함흥차사라는 말이 딱 맞을 정도로 감감무소식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네 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어서 송광행 부산시 신공항 추진본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최치구 부울경 관문공항 검증단 부단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원영 부산대 도시공학과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네 분과 말씀 나누기 전에 정말 이 동남권 관문공항 이슈가 정말 너무나 많이 아셔가지고 말이죠. 조금 지칠 법도 한데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박재호 의원님. 예. 저도 이제 들어가는 모두 발언이니까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세계 주요 도시가 누구나 전환의 시대를 한 번씩 맞습니다. 우리 부산도 이제는 중공업 중심의 도시에서 첨단 산업이나 4차 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싱가포르나 상해나 홍콩처럼 항구와 공항이 함께 어울리지는 한 몸이 돼야 도시가 유기적으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산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문공항이 필요하다. 24시간 뜨는. 그래서 우리 부산 시민들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응원을 해주시면 더 빨리 진행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송 본부장님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동남권 관문공항을 추진하는 이제 실무 담당 국장으로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동남권 관문공항은 부산 시민의 오래된 수건 사업입니다. 예. 그 부산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공항을 이용할 때 국제선 터미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꽉 차 있습니다. 답답하게 거지 없습니다. 그리고 공항 근처에 사시는 주민 입장에서 보면 소음으로 해서 잠을 설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더울 때 창문도 못 여는 실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멀리 미국이나 이렇게 가려면 전부 다 인천공항을 이용해서 몇 시간가 비용을 들이고 가고 있다는 측면을 드리고 그다음에 부산시 입장에서 보면 이제 지역 경제가 많이 죽어 있습니다. 전부 다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고 인천공항이 있기 때문에 인천에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에도 제대로 된 관문공항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면 세계적인 항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이. 여기서 이제 제대로 된 공항만 있다면 트라이포트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2030 월드 엑스포가 국가 사업을 확정이 되었습니다. 네. 이걸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남권 관문공항을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들의 불편함과 그리고 또 경제적인 면까지 짚어주셨는데 뭐 당연한 얘기죠. 최 부단장님, 동남권 관문공항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지역의 미래인 동남권 관문공항이 눈앞에 있습니다. 고지가 바로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로감 때문에 그런지 우리 시민들과 좀 멀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제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 시민과 함께 또 시민이 원하는 제대로 된 관문공항 건설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전력을 다할 때가 지금 바로 지금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오히려 고지가 눈앞인데 우리 시민들은 오히려 고지가 눈앞인 걸 잘 모르는 것 같다라는 말씀. 정 교수님. 예. 현재 이용되고 있는 김해공항은 너무 위험한 공항이라는 건 알려져 있습니다. 2002년 돛대산에 추락 사고로 인해서 129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부상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명백히 문제가 있는 공항이기 때문에 새로운 공항을 건설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이 시민들이 이렇게 많이 희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국가가 책임지고 새로운 공항을 건설을 조기에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자, 그럼 하나씩 좀 짚어나가겠습니다. 일단 가장 궁금한 게 뭐 정치권에 계시니까 의원님. 총리실 검증을 하겠다라고 6월에 넘어갔는데 지금 뭐 찬바람 불게 생겼습니다. 아직까지도 뭐 좀 지지부진해요. 왜 그런 겁니까? 사실은 이제 총리실에서 판단할 때는 이해관계가 좀 많이 걸려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울경에서 한 목소리로 이것을 검증해 주라 라고 올리니까
국토부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거는 뭐 옛날 그대로 해야 된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총리실에 예. 정무조정의 기능을 갖고 있으니까 올렸는데요. 총리실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부산에서 올라왔던, 부울경에서 올라왔던 이 실무 검증만 하자 우선. 근데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는 정책적인 판단이 더 중요하다. 국가의 100년 대계를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것까지 함께 하자라는 데서 의견이 처음에 좀 생기기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상당히 조율은 되고 있지만 조금 더 지켜보시면 속도가 좀 빨라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뭐 국토부와 부울경 간의 어떤 협의 조율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지금 5개 시도, 대구 경북과 부울경 간의 이 조율도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실무 협의를 했는데 뭐 그냥 평행선을 달렸다 이런 뉴스만 들려오더라고요. 최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총리실에서 지금 검증을 대하는 그 생각들이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2011년도와 2016년도에 계엄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남권 5개 시도에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김해 신공항 검증을 위해서는 이런 우려를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부울경이 이미 검증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했고요. 예. 대구 경북도 이미 2016년 9월에 김해 신공항에 대한 검증 보고서를 만들어서 부정적인 내용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예. 대구 경북과 우리 부울경이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 검증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기술적인 검증과 함께 이 검증 결과에 대한 정책적 판단, 그러니까 검증 결과를 수용하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행정 체계를 구분해야 되는데요. 예. 지금 총리실은 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검증과 검증 결과를 수용하기 위한 행정협의회를 분리해서 생각해서 조기에 좀 추진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증과 검증을 또 분리해야 된다 이런 말씀 굉장히 과학적이고 좀 실무적으로 명명백백하게 좀 합리적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요. 그런데 좀 답답했는지 오거돈 부산시장님이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좀 배경이 있겠죠. 예. 그 최근에 이제 부산시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예. 그 자리에서 이제 몇몇 분의 이제 국회의원분께서 이제 김해 신공항 재검증하는 과정을 갖다가 마치 부울경이 5개 시도 합의를 어긴 것처럼 예. 말씀을 발언하심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예. 이걸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 예, 그다음에 예. 또한 이제 지금 이제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 총리실로 이관되고 난 다음에 어떤 상인지 거기에 대한 부울경 입장이 뭔지 시민에게 알려야 되겠다는 이제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가 표명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하긴 뭐 대구 출신의 조원진 의원이 이거 뭐 희망 고문 정치용으로 이용하는 게 옳으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대구 경북이 먼저 합의를 위반한 것 아니냐 이렇게 좀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이전과는 좀 다른 그런 모습이었어요. 웬만하면 이제 TK나 PK가 예. 상생해서 나가기를 원했는데 시장님께서는 이 사실관계는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 그 측면에서 보면 대구 경북이 먼저 어겼다는 걸 갖다 밝혔거든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ADPI 용역 결과 영남권 신공항은 김해 신공항으로 발표가 됐을 때 대구시장님과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예. 수용 불가하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구 경북연구원에서 ADPI 용역을 재검증한 결과 김해 신공항은 관문공항이 될 수 없다. 예. 이런 이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대구 통합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활주로 2번, 3,500, 3,200 그리고 1,000만 명을 갖다가 수용할 수 있는 공항을 짓겠다 이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ADPI 용역에 따르면 대구공항은 국내선 200만 명 처리하는 거로 존치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오히려 어긴 것은 대구 경북이다. 그러나 시장님께서는 이제 대구 경북과 상생을 원하는 측면에서 네. 그런 걸 말씀을 안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생하자는 측면에서 조용히 갔지만 국민에게 오해를 불러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 또한 이제 현 상황과 관련해서 이제 3가지 입장을 말씀하십니다. 뭐 2차례 이제 실무 협의가 있었지만 이견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합의를 본 사항도 있습니다. 아까 예. 최치구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관리위원회를 수용한 측면 쟁점 대상에 대해서는
불경 입장을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측면 두 가지는 합의가 되었습니다. 예, 예. 다만 이제 아까 이제 종합적 판단을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행정협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아직까지 이제 협의가 더 필요하고 그다음 전문가 구성에 있어서 이런 것은 또 협의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예. 이러한 것을 원활하게 조정하기 위해서 국무총리님과 불경시도 지사님이 조속히 만나서 논의 테이블을 장을 가지자. 이걸 갖다가 시민들에게 입장을 밝힌 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두 번의 만남이 있었는데 뭐 좀처럼 한 발자국을 나가지 못하니까요. 한 20명 정도의 전문가가 모여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사공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최 박사님, 정부의 움직임 없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예, 지금 사실 이 공항 문제가 총리실 자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갈등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적으로 총리실이 이 공항 정책을 다룬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어떤 다른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지연되는 것이 아니고요. 실질적인 이해도가 떨어지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경이 다시 제안을 해놓고 있는데요. 이런 그 총리실을 도와주고 또 효과적인 검증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트랙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예. 첫째가 조금 전에 이야기 있었던 대로 관리위원회를 통해서 검증의 목적과 방법과 검증 결과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좀 논의하자는 것이죠. 여기에는 지금까지는 행정 중심으로 논의되었다면 좀 전문가 중심으로 논의를 확대하자 예.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이러한 관리위원회에서 검증의 방향이 정해지면 이를 토대로 해서 검증위원회를 가동하고 검증위원회 그 결과가 나오면 물론 리포트로 나오겠죠. 이 리포트를 그냥 총리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다른 국가 정책과 마찬가지로 관련 지자체 장의 참여 그리고 관련 부서의 장관의 참여를 통해서 그 결과를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수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 이행이 바로 장관과 지자체 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협의 없이는 그 김해공항이 뭐 불가하다 또는 가능하다 이런 걸 떠나서 예. 진행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예. 하게 되면 저는 뭐 연내에 우려하는 것 대신에 연내에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냥 담백하게 과정만 지키면은 연내 가능하다라는 말씀인데 그래도 기술적 검증 우리가 뭐 얘기하지만 여러 차례 기술적 검증을 했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결국은 정치적 고려 여기에 대한 우려는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정 교수님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제외국에 어떤 국책 사업을 한다든가 큰 국가 사업을 할 때는 제일 먼저 이게 기술적으로 타당한 사업인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사업인가 하는 것을 제일 먼저 검증을 합니다. 예. 예를 들자면 우리 김해 신공항 같은 경우에 이 김해 신공항을 여기다 만든다고 했을 때 정말 가장 중요한 안전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이착륙의 안전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공항은 뭐니 해도 소음 문제가 가장 큽니다. 예. 소음에 관계되는 문제가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는지, 그리고 수요라는 것은 항상 가정을 두고 가정 아래서 예측을 하기 때문에 장래가 어떻게 변할지 잘 모릅니다. 예. 만약에 장래에 급격한 항공 수요가 증가했을 때 활주로를 더 새로 놓을 수 있는 그 어떤 확장 여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정책을 결정하게 돼 있는데 현재 이 우리 검증위원회에서 아시다시피 검증을 해본 결과 이 안전성이라든가 소음 문제라든가 확장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지금 확보가 되지 않는 그런 예. 상태에 지금 결론이 도달했기 때문에 이 정치적 고려라는 것이 기술적의 부분을 너무 뛰어넘어 가지고 사실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6번의 검증을 했는데 5번의 검증은 전혀 안 된다고 부적합하다고 판정이 난 그 결론을 가지고 다시 6번째는 안전하다고 하니까 우리 부산 시민들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그리고 항공 수요가 현재보다도 2배 내지 3배로 늘어나는데 유럽 노선, 미주 노선의 항공기가 뜨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소음 문제가 지금보다 더 줄어든다고 이렇게 네. 결론을 냈을 때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활주로가 정해지면서 이모산, 경호산으로 날아오는데 그게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보고서에서 그걸 빼버렸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고 그걸 우리 검증위원회에서 제시한 게 아닙니다. 정부기관에서
KDI에서 보고서를 만들면서 예. 지적했는 그런 부분도 빼고 공항 건설 비용도 줄여놓고 이 누가 보더라도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시민이 보더라도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데 그걸 정부가 시도지사가 합의했으니까 밀고 나가자. 정치적으로 결정됐으니까 하자. 이거는 우리 국민들, 시민들을 갖다 위험한 공항에 빠뜨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예. 이거는 피해야 됩니다. 사실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됩니다. 예, 뭐 정치적 고려를 고려해야 된다. 그것 역시도 좀 정치적이지 않나.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총리실 검증 언제 끝나는 겁니까, 의원님? 사실은 이제 상당히 빨리 땡기려고는 노력하고 있지만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어요. 또 특히 더 국토부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들이 한번 정책 결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걸 바꾸는 거에 대한 엄청난 그 자기들의 그 불편함을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 자체가 총리실에 갔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정치권에서는 더 빨리 하자라고 촉구할 것이고, 또 조금 전에 우리 박사님들 말씀하신 대로 이거 검증단하고 실무단하고 그다음에 정책적인 판단 크게 안 보면서 할 수 있게끔 최종 결과는 그쪽에서 결정하자는 걸 아마 총리실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적극적인 압력을 넣고, 예. 그래서 뭐 어쨌든 좀 빨리 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저 총리실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니까 우리가 그걸 이해해 주면서 좀 빨리 가면 속도가 붙으면 좀 빨리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예. 사실 국토부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지지부진하고 특히나 대구 경북은 굉장히 반발하고 있고, 그래서 대구 경북 쪽은 일단 제외하고 검증단을 꾸리자, 뭐 이런 의견도 이제 내부적으로 얘기가 됐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검증 부분은 순수하게 검증의 시작이 어떻게 됐나 하면 말이죠. 저희 그 지난 6.13 지방선거 이후에 불경이 하나가 되어서 TF팀 만들고 검증단을 만들어서 현재 김해 신공항의 기본 계획에 대한 좀 명확하고 또 철저한 그러한 검증을 했더랬습니다. 예. 그래서 다 아시는 것 같이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검증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정량적인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한 많은 부분들은 또 국토부도 나름대로 인정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박지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한번 결정한 사항을 스스로 이것을 다시 바꾼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실에 지금 의뢰해 놓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경이 중심이 되어서 예. 검증을 하고 또 정책적인 결정은 이 불경의 전체 우리 통합 신공항이라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시작은 영남권에서 같이 했기 때문에 예. 그 정책 결정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제안하고 있는 행정협의회는 대구 경북이 포함해도 좋다. 단지 우리 불경의 관문공항과 함께 지금 대구 경북이 추진하고 있는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에 대해서도 같은 테이블에 올려서 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대구 경북은 그 자체는 논의의 대상 자체가 아니다. 통합공항은. 하지만 김해 신공항은 무조건 합의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의를 이어가던데, 그래서 답답한 부산시가 이제 먼저 나서서 이제는 좀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 일단 부울경 문제니까 부산이 좀 주도적으로 나서겠다, 이런 뉘앙스를 좀 풍기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예. 이렇습니다. 대구 경북은 사실은 이제 통합 신공항을 자기들은 추진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예. 그 전에는 사실로는 이제 밀양이냐 뭐 가덕도냐 이거 갖고 한참 논쟁을 했잖아요. 이제는 불경이 하나가 됐고 자기들은 자기들의 목표를 이룩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논쟁의 초점을 우리 불경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과거에 이제 했던 약속을 아까 오고든 시장님께서 이렇게 과거의 약속은 자기들이 먼저 약속을 파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봤잖아요. 지금 저도 국정감사 때 그걸 지적을 했고, 그래서 국정감사할 때 제가 그 문제부터 또 엘코 데이터 시티에서 이게 이제 완성이 됐을 때 문제점까지 다 지적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는 불경 자체가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지, 사실로는 대구 경북에서 이걸 뭐 감나라 판나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들은 자기대로 하고 대신에 이거는 이거대로 하는데 국가 전체를 봤을 때 아까 이야기했던 정책적인 판단을 할 때는 대구 경북도 포함돼서 하면 서로 상생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에코델타 시티 관련해서 또 새로운 사항들이 국감에서 지적이 됐더라고요. 예, 예. 그 이후에 추후에 조금 논의를 이어가고요. 일단 부산시 대응이 굉장히 좀 살얼음 판을 걷게끔 지금 조성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구 경북에서 이제 반발하는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이제 수도권에서 보면 지역 간 갈등으로 문제로 예. 바라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지역 간의 갈등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균형 발전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이걸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도 그 침체되고 있고 불경도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걸 갖다 소지역주의로서 할 것이 아니라 크게 봐서 영남권 신공항을 추진했을 그 당시로 돌아가서 생각한다면 머리를 맞대면 서로가 지역을 발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낫느냐 이걸 고민하다 보면 해결책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시장님도 이제 정치인들 대구 시장님도 만나고 경북도지사도 만나고 지역 국회의원도 만나고 이런 작업들을 해 나갈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서로가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김해 공항이 왜 확장이 안 되는지, 특별히 이제 국감에서 눈여겨봐지는 게 에코델타 시티와의 연관성을 또 지적해 주셨고, 그 3.2km 활주로 이것도 뭐 개방 구간을 열면 충분히 가능하다. 공항공사의 보고서, 이 자문 보고서도 의원님이 이게 잘못된 거다라고 지적을 하셨단 말이죠. 좀 부연 설명을 해주실까요? 이제 이 3.2km 할주로만 가지고는 이제 큰 비행기가 뜰 수가 없죠. 미주 가든지 유럽을 가는 비행기는 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깔아앉을 때 3.2km 가지고 뭐 만약에 그게 제때 잘 깔아앉지를 못하면 개방구역이라고 한 500m 정도 되는 이제 풀밭을 만들어놔서 거기에 들어가게끔 만드는 이제 이런 장치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그 화물의 중량이나 이런 거는 실을 수 없는데 그 보고서를 공항공사에서 자기가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보고도 안 하고 갖고 있었다. 이걸 제가 이제 지적을 좀 했고요. 예. 그다음에 엘코델타 시티에는 소음 피해를 측정을 해보니까 엘코델타 시티의 학교 시설, 유치원 이런 데 전부 다 소음 구역에 다 들어가 버립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북쪽에서 내려올 때 착륙 지점에서 다시 비상 이륙을 할 때 되면 우회전으로 꺾어야 되면 엘코델타 시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 충돌 위험도 있고요. 이런 문제를 지적을 했고 또 아까 이야기했던 대구 경북의 이제 약속 파기가 문제냐 이런 지적을 제가 또 드렸는데요. 사실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지역 간의 갈등으로 비치기 전에 저희들이 알고 있는 우리 불경 모든 분들이 사실로 수도권에 있는 언론이나 여러 가지 이런 데 좀 이야기를 좀 하셔서 국가 균형 발전이나 또 앞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같이 상생하는 입장이 돼야 된다라는 것만 좀 많이 설명을 해 주시면 총리실도 그렇고 얼마 전에 송영길 의원 또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제 가덕 동남권 신공항이 필요하다. 예. 이 김해공항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제 서서히 퍼지기 시작하니까 총리실도 이 검증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가고 있다. 우리가 좀 더 노력하면 아마 좀 빨리 결정이 나서 가능할 거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붙이면 이걸 뭐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악용 이런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오직 우리 부산 전체, 불경 전체를 위한 것이고 국가 백년지 대계를 보고 또 7조나 들어가는 돈을 이렇게 확장성 없고 앞으로 못할 것을 쓰는 것보다는 진짜 새로운 관문공항을 만들어서 하나의 축을 만들어 보자 하는 예.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게 정치적으로 뭐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 뭐 빨리 하니 늦게 하니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김해신공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확장안에 대해서 좀 잘못된 맹점들을 지적하는 중에 하나가 중장거리 노선을 띄울 수가 없다. 그런데 당내 수도권 언론들은 피네어가 부산에서 헬싱키 노선 띄우는 것 이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들끓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타개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제 신공항 추진본부장으로 와서 이제 싱가포르 노선하고 이제 예. 피네어 헬싱키 노선을 갖다가 개설을 했습니다. 네네. 그 과정 속에 있어서 이제 중장거리 노선을 갖다가 유치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를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좀 예, 해보겠습니다.
부산 싱가포르 노선을 개설할 때 지금 잘 아시겠지만 김해공항 슬롯이 포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노선을 신설하려도 어려운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노선을 갖다가 축소하는 작업이 좀 필요하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모산이나 신어산 이런 이제 고정장애물과 짧은 활주로로 인해서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피내에서 이제 운항 계획을 보면 기존에 이제 당초에는 이제 헬싱키에서 김해공항 올 때는 A350이 336석을 갖다가 채우고 올 수가 있습니다. 아, 꽉 채워서 만석으로. 예. 근데 반면에 김해공항에서 헬싱키 공항을 갈 때는 88% 수준인 297명밖에 못 태우는 겁니다. 아하.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김해 신공항이 돼가지고 확장을 한다해가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를 김해 신공항을 안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대로 된 관문공항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건 좀 새롭네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그 만석으로 보통 이제 비행기를 띄워야지 상업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수익도 네. 많이 올릴 수 있고. 그런데 부산에선 88%만 태워서 띄울 수밖에 없다. 왜? 활주로가 짧아서. 활주로하고 이제 장애물하고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아. 급 상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화물도 그 화물은 이제 불가합니다. 불가하게 돼 예, 있죠. 예. 화물은 더더욱 만무하고. 자, 최치국 박사님, 이 외에도 정말 김해신공항의 맹점들이 많은데 잘 알려지지 않은 것들, 그리고 지금까지 예. 논의된 것들 좀 한번 정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 먼저 박재호 의원님 말씀하신 걸 제가 조금 지지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 동남권 신공항은 이 정치적인 아무런 그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활용적인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그 6.13 지방선거 때 오거돈 시장님 공약을 내세워서 사실 제가 알기로는 득표에 큰 영향을 못 미쳤다고 봅니다. 단지 그 개인의 어떤 사명감에 의한 공약을 내세운 거고요. 많은 예. 스태프들은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향후 총선에도 이 부분이 정치적인 활용이 안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제 말씀하셨던 김해 신공항의 문제점입니다. 저희들이 검증단이 약 10개월에 걸쳐서 검증을 한 결과 6개 분야 17개 항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 중에 핵심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공항을 줄기차게 추진한 이유는 이 소음 문제로 인해서 24시간이 안 되는 것이었고요. 또 안전 문제로 해서 우리 이용객의 생명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소음 문제는 국토부는 좀 신설 활주로를 개설하더라도 소음이 줄어든다고 그럽니다. 여기에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말 왜곡을 하고 우리 시민들을 속이는 부분이 많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해공항에 예. 70 웨클 이상 소음 세대 수가 약 5천 세대, 5천 가구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국토부의 기본 계획에 소음 영향은 2,400, 2,700 가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옥과 가구는 2배가 차이 납니다. 한 가옥에 이 가구가 있다는 것은 우리 일반적인 법적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법적 기준으로. 예. 2011년도도 그랬고요. 이런 것은 정말 누가 보더라도 왜곡시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김해 신공항으로서는 저희들이 그토록 염원하던 심야 운행이 안 됩니다. 심야 운행이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한 말이죠. 다 경험을 하셨을 텐데 예. 아침 6시에서 8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28%가 집중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늘거리 막히고 우리 짐 찾는데 1시간 이상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에 있었던 중장거리 노선 사실 취항하기가 힘들고 더더욱 중요한 것이 우리 가까운 방콕이나 뭐 마닐라에 가면 우리 부산에 들어오면 몇 시에 들어오십니까? 1시나 2시에 공항에서 이 선잠을 자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유가 바로 심야 운행이 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침 일찍이 공항 문을 안 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김해 신공항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안전 문제입니다. 아까 2002년 중국 민항기 사고를 소개해 주셨습니다만은 지금 신설할주로에 국토부가 제시한 공항시설법에 의한 장애물이 13개소에 17억 입방미터입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진입 표면에 이런 많은 장애물이 있는 공항은, 국제적인 공항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정말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는 신공항이 아닌 김해공항 확장으로 한다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 중에 제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5,000 가구다. 네. 근데 2,800 가옥이다. 그러면은 보통은 건물 안에 뭐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그걸 하나로 본다. 네. 이런 말씀이세요? 네. 실시 설계 단계에서 그런 식으로 지금 기본 계획에서 그렇게 기본 해놓았다는 계획에서. 것이죠. 예. 어, 그게 참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예, 누가 봐도 눈 가리고 아웅인데 네. 들어가 보면은 허술하기 그지없는 이런 보고서를 가지고 새로운 관문공항을 만들겠다, 신공항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제가 네. 읽었는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제일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시설 문제인데요. 신설 할주로를 개설하면 할주로를 보조 할주로가 있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유도로라고 합니다만은 지금 유도로를 개설할 수가 없습니다. 그 ADPI가 할 때 4타에서는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예. 왜 못하느냐 하면 지금 대한항공 데크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전 비용이 5천억이 듭니다. 예. 또 이전할 수도 없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공항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터미널에서 남풍이 불 때 출발을 하기 위해서 할주로 끝단에까지 가는데 5km 내지 6km를 비행기가 육상에서 운행을 해야 됩니다. 이런 공항은 정말 작은 어디 시골 공항이죠. 우리는 예. 그런 공항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공항을 지금 검증을 받고 싶은 겁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또 짚어드리고 싶은 거는 김해 신공항을 지은 다음에 또 수요가 하면은 그 다음에 동남권 관문공항 지으면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할 때마다 늘 이제 중복 투자, 매몰 비용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하더라고요. 정 교수님 짚어주실까요? 예, 그 세간의 이 공항에 대한 그 개념이 충분하지 않는 분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일단 김해 신공항 확장해서 쓰고 김해 공항을 확장해서 쓰고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기면은 가덕도 가면 될 게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이게 그야말로 중복 투자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정말 피해야 되는 그런 문제고요. 지금 우리 그 신공항이 이게 정말 그대로 김해 신공항이 되느냐 또 이게 새로운 공항에 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바로 이야기가 있었는데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은요. 네. 정부가 분명히 밝힌 게 있습니다. 그 항공 수요 이게 3,800만이 됐다가 2,800만이 됐다가 막 쫓아다니는데, 네. 예. 그리고 관문공항을 건설해주겠다. 예. 이 두 개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수요가 지금보다 늘어나고 관문공항을 만들어주겠다 하는 거는 확실한데요. 그럼 수요가 늘어나는 건 얼마 늘어나느냐 하는 거 지금 아까 말대로 3,800만이 됐다, 2,800만이 됐다고 하는 왔다 갔다 하는데, 예. 자 3,800만 정도로 우리가 보고 하면은 지금 현재 수요보다도 2배 정도 늘어납니다. 2배 정도 늘어나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지금 활주로가 하나 있는데 지금도 슬러시아가 이게 더 이상 넣을 데가 없다 그랬죠. 네네. 그래서 지금 V자 활주로를 지금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V자 활주로를 넣으면은 기존의 활주로보다도 용량이 2배가 늘어나느냐, 2배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얼마 늘어나느냐? 이게 130%, 잘해야 140% 정도. 요래밖에 안 늘어나기 때문에 아까 말했다시피 현재 항공 수요보다도 3,800만, 2,800만 되면 2배 정도 늘어났을 때, 3배 정도 늘어났을 때는 네. 전혀 수용이 처리가 안 되는 그런 공항이 되는 겁니다. 금방 돌아서자마자 문제가 생기는 그런 공항이죠. 예. 자, 그리고 아까도 또 그 항공기 아까 핀란드 노선 이야기했는데 미주 노선, 유럽 노선, 미국 저기 호주 노선 예. 이런 게 들어가야 관문공항입니다. 자, 그런 공항의 비행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현재 동남아에 띄우는 비행기보다 클 거 아닙니까? 그렇죠. 크면은 당연히 활주로가 길어야 됩니다. 우리 박재호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3.2km짜리에 안전 구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안전 구간조차도 새로 만드는 공항은 더 짧아요. 이렇게 하면은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활주로 서는 것조차도 사람을 만석을 못 태우고 88%밖에 못 태운다 하는 것은
비행기가 뜰 때 왜 뜰 때가 위험하냐면 만약에 뜨다가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브레이크를 잡아야 됩니다. 네.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데 미주 노선, 유럽 노선에 사람을 가득 차고 지금보다 큰 비행기를 운행을 하려면 그 가다가 절대로 오버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3.7km, 8km, 4km가 활주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자, 지금 뭡니까?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는 또 대구에서는 과거에 부울경이 합의했으니까 시도지사 합의했으니까 무조건 따라라 하는데 우리가 방금 이야기하다시피 그렇게 공항을 만들면 위험한 공항이라는 게 눈이 뻔하게 보이는데 우리 동남권 주민들이 그런 위험한 공항으로 빠져들어가야 된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거는 위험한 공항을 만들어가지고 그대로 사용하라는 것은 이건 국민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예. 이 절대 원위치에서 다시 이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 항공 수요 문제도 한 가지 더 짚어드리고 싶은 게 이게 기본 설계 단계에서 갑자기 수요가 확 줄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뭐 인구가 줄어서 그렇다, 고령화 때문에 그렇다. 이건 좀 답답하더라고요. 참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가들 중에서도 뭐 인구가 주는데 뭐 적당하게 확장해서 쓰고 인천공항 뭐 내항기를 통해서 가면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 단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항공 여행자 수가 0.75명입니다. 75회죠. 그런데 선진국에는 1.25에서 1.5까지 됩니다. 아직까지도 인구와 관계없이 항공 수요는 급속도로 늘어나게 돼 있고요. 오늘 저희들이 뭐 다른 쪽에서 또 토론회도 있었습니다만은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인구가 530만 명입니다. 그 중에 외국인을 빼면 우리 부산하고 거의 유사한 인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창의공항이 처리하는 여객수가 6,400만 명에 달합니다. 우리 동남권은 GRDP가 280조, 300조에 달하는 그런 자립형 경제권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공항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수요 부분 우리가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2011년도에 우리가 이미 실패했습니다. 2011년도에 백지한 이유가 수요가 적어서 경제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예측한 2030년도의 수요가 1340만 명이 있는데 2016년도에 실제 처리량이 1400만 명을 넘었습니다. 14년을 앞당겨서 처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수요 예측이 아니죠. 그냥 정말 왜곡한 것이죠. 지금도 3,800만 명이라고 사전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1년도 안 돼서 1,000만 명을 줄여서 2,800만 명으로 하는 것은 2011년도와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좀 답답한 게 많을 것 같아요. 의원님 어떠세요? 조금 전에 항공 수요 이야기하면 저는 이 통계라는 지표를 너무 잘 모른다. 세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변할까는 걸 너무 몰라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중국이나 인도 이런 데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요새 젊은 청소년들이 이제 항공권을 뭐 인터넷으로 사잖아요. 자기 이제 개인 여행을 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수요 예측은 전혀 없이 그냥 옛날 방식대로 수요를 예측했다. 그래서 항공 수요는 가면 갈수록 더 성장할 수밖에 없고 우리 한국도 엄청나게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요 예측은 사실로는 처음부터 잘못된 예측인데 그걸 계속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총리실에 갔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는 참 많이 했는데요. 어쨌든 이걸 빨리 해낼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뭐 부산 부울경 검정단에서도 하고 또 저희 정치권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서 저 총리나 또 총리실 보고도 압력을 좀 더 가해서 이걸 좀 빨리 하자. 그리고 부산 시민들이 느낄 때는 그동안에 한 10년 동안 막 이주소 프랜카드 불면 대구에도 프랜카드 붙이고 막 이래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대구는 프랜카드 붙일 필요가 없어요. 자기들은. 그게 이제 부산은 부산만 부울경이 단결이 되면 이제 부산에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검정단에서도 하고 정치권에서도 하고 또 우리 부산 시민들도 함께 다 같이 노력만 해주시면 좀 더 좋은 결과가 빨리 안 나타나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피로도가 높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공감하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당장 나서서 으쌰으쌰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다리긴 기다리는데 함흥차사고
뭐 정치권에서가 묘안을 짜주셔야 되는데 이제 총선은 다가오고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게 이제 이건 총선하고 연관시키면 안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시민들이 이제 자기들 아는 뭐 서울이나 있는 분들이나 여러분들한테도 계속 이제 전번에 송영길 의원처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활동을 해주시고 또 시민들의 그런 노력이 사실로는 바탕에서 수도권에 있는 시민들께서 그거 필요하다. 그렇구나. 라는 정확한 좀 이런 여론의 형성이 좀 되면 예. 총리실도 그렇고 국토부도 그렇고 안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또 우리 금융단이나 부산시에서도 노력하고 또 우리 정치권에서도 이거는 정파와 관계없이 국가백년지 대계를 가지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함께 좀 노력을 하면 더 빨리 해결될 일이지. 예. 이게 이제 필요다가 와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뭐 아까 이야기했던 항공수요나 또 기존 있는 공항을 좀 더 늘리고 다음에 하면 안 되나 이런 논리에 빠지면 이거는 이제 될 수가 없다. 예, 예. 그래서 우리 함께 힘을 합치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뛰고 또 여야 관계없이 노력을 해서 어쨌든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것에 이제 오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부산시 차원에서도 시민들한테 이게 홍보하는 게 어디까지 홍보해야 될지 좀 막막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서자 이게 아니고 잠깐 기다려 보십시오라고 했단 말이죠. 지금 어쨌든 총리실의 그 결정을 지켜봅시다라고.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검증을 통해서 문제가 있다는 걸 갖다 확인하고 그 과정 속에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보고대회도 여러 바가 있습니다. 네.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시간은 길었지만 차근차근하게 진행되어 왔고 그 활동들이 외부로 드러났기 때문에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서 알려져 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이간 되고 난 다음부터는 실무협의하니까 돌아가는 사정을 모르는 상태죠. 그렇죠. 결국은 이제 홍보하는 것은 또 중요하지만 결국은 관심이 있어야 알게 되는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 작업도 물론 하겠지만 이제 지금까지 달려온 만큼 이제 달려갈 길은 짧지만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시민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런 데 관심을 또 많이 가져주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좀 지켜보자 하고 서로 이제 다독이면서 어르고 달래서 이렇게 시민들을 좀 잠재워 놨는데 오건 시장님이 이제 호소문을 냈다는 거는 좀 신호탄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본격적인 좀 운동을 시작하겠다라고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이제 시청에서 오전에 이제 좀 회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뭐 잠잠해 좀 하다는 이런 측면도 있고 시민들이 그렇게 외부에서 그렇게 바라보시는 측면도 있고 우리도 지금과 같은 상태로 조용하게만 갈 수는 없다. 그래서 각계각층이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논의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시에서 주도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각계각층에서 이걸 해야 된다면 자발적으로 이제 활동을 해야지. 예. 옛날처럼 간주도로 나가는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이 각계각층에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시민들에게 전파하는 작업들 스스로가 이제 알려나가는 작업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알려나가는 게 어느 정도 선을 지켜야지 자칫 지역 이기주의나 지역 갈등으로 비춰지지 않을지. 그리고 또 뭐 민원 프레임, 예를 들어 지역의 민원 그거 우리가 해달라는 거 아니냐. 교수님 어떻습니까? 예, 이 동남권 신공항의 그 필요성이라는 것은 이미 정부가 인정을 했거든요. 예. 정부가 인정한 그 국가 사업을 위치를 지어놓고 이걸 다시 빠고 돌려가지고 뒤로 와서 이거 민원 프레임이다 하는 것은 이거 합계가 맞는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거는 정부가 동남권 신공항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것은 아까 제가 서두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김해공항이 위험하다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요. 그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새로운 공항을 만들어줘야 된다. 두 번째, 국가 발전을 위해서 이거 필요한 시설이다. 이 정부가 이미 공감을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안 하고 이렇게 미루미루 하는 것은 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이거 거꾸로 정부가 다시 민원 프레임 속으로 넣으면서 지역 간의 갈등을 이용해서 뭔가 정부나 정치권에서 네. 그걸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강하게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피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건대는 이게 처음에 우리 신공항 문제를 논할 때는 부산만 논했습니다. 예. 울산하고 경남도 도와주질 않았어요. 이번에 이제 민주당 정부가 들어오면서 경남도 그리고 울산도 3개 시도지사님들이 이 검증단에서 검증한 걸 보고 이게 진짜 문제가 많다. 이대로 예. 가서는 안 된다. 그런 인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역 의원님들도 전부 다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정리를 해서 총리실에 올려서 검토를 받아보자, 검증을 받아보자는까지 갔는데 아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문제는 국토부가 정한 문제를 국토부가 아니다고 자기들이 한 걸 아니다고 하기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 국토부의 출구 전략이라 할까요? 예. 그거를 어떻게 잘 만들어서 진짜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출구 전략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나는 봅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총리실에서 그걸 해주기를 바라는데 총리실도 미행지적하고 나니까 그 사실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어쨌거나 이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나서가 하겠다는 건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송영길 의원처럼 진짜 우리 신공항에 대해서 국가공항 계획에 대해서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분들이 수도권에도 계신다는 게 너무너무 즐겁고 반가웠습니다. 예. 그런 분들을 수도권에서 더 많이 발굴을 해서 이게 이 싸움은 주민들 싸움에서 진짜 정치권 싸움으로 갔다고 보고 정치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진짜 동남권의 신공항의 문제가 진짜 문제가 많다. 아까 안전의 문제, 소음의 문제는 이거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거는 정치권에도 이야기를 해도 그렇고 국토부 뭐 정부 이야기를 해도 그게 진실이라면 안 받아줄 사람은 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강력하게 어필을 해 나가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그 박재우 의원님 여기 뭐 정치인도 계시지만 내년 총선에도 또 이 공약이 뭐 이용되지 않을까?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들고 결국은 말씀하셨듯이 정치적 고려라는 게 필요하건 사실이거든요. 이 부분을 이 접점을 어떻게 찾아 나가실 건지. 이 정치 고려보다 정책적인 고려라고 보면 되고요. 예. 그리고 이거는 총선에서 활용할 이제 입장은 지났습니다. 왜냐하면 대구 경북도 이제 자기들이 이걸 가지고 뭐 안 된다 한 데서 그 지역에 어떤 도움을 가지고 자기들이 어떤 입장이 되겠습니까? 우리 부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게 정치적인 입장이라든지 정무적인 입장보다는 국가 전체를 바라보는 정책적 입장에서 시각을 봐야 된다라는 데는 아마 누구라도 동의는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빨리 추진이 돼서 총선 전에 사실은 이게 어떤 결정이 나면 가장 이상적으로 좋은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아까 이야기했던 총리실도 새로운 검증을 하고 할 게 너무 많으니까 자기들이 좀 늦어질 수도 있고 또 우리하고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죠. 어떻게 뭐 우리가 한 대로만 다 가겠습니까? 예. 국가 전체를 볼 때. 그래서 이야기했듯이 수도권에도 이런 여론이 좀 확산 더 될 수 있게끔 노력도 해야 되고 우리 시민들께서도 뭐 옛날처럼 뭐 들고 일나서 뭐 데모하러 가고 뭐 이런 것도 뭐 일부는 있어야 되지만 너무 그래야면 또 되지를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좀 잠잠하게는 하되 요소에 이 수도권이나 국토부나 이런 데 좀 어필이 될 수 있는 총리실이나 예. 이런 방법을 함께 병행하는 방법이 가장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정치적인 문제로 이걸 오해는 안 하시는 것이 왜냐하면 국가의 백년지 대계를 놓고 하는 사업을 이 정치적으로 해서 맞니 안 맞니 뭐 우리 정권이 들어왔으니까 이거는 부산에서 해야 되고 저쪽 정권이 들어왔으니까 저쪽에서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정책적인 국가 전체를 봤을 때 판단해야 될 일이라는 걸 우리 시민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 그래서 참 골든타임. 빨리 좀 결론이 났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당장은 결론이 좀 안 보이거든요. 최 박사님, 그러면 총선 전에 안 되면 총선 후에도 뭐 갈 수 있는 겁니까? 뭐 언제가 적정하다고 보세요? 예, 당연히 뭐 총선 전에 하는 게 적정하겠죠. 그 말씀에 앞서서 조금 전에 논의되었던 지금 이 골든 타임에 네.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 뭐 말씀을 조금 더 붙이고자 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오거돈 시장님 주재로 긴급 시민 대책회를 했습니다만 우리 박 의원님도 참석하시고 했습니다. 지금 논의의 내용도 그렇습니다만은 시민이 소통을 통해서 공감해야 됩니다. 그 시민이 참여하는 힘이 바로 정치의 힘이고요. 정치는 우리가 지금 정치적인 활용이 아니고요. 우리 시민들의 요구들을 정치인들이 녹여내는 반영하는 그런 어떤 과정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정치적인 활용은 그런 측면에서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지금 행정 부분도 전력을 시 전반적인 뭐 구군도 다 있습니다만은 다 함께 지금 해야 됩니다. 예. 이것은 남의 일같이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시민단체도 마찬가지고요. 시민단체가 시민이 참여하고 정말 시민이 원하는 뜻이 뭔지를 하나 모아야 됩니다.
전문가들도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이 공항을 하기 위해서는 이 7조, 뭐 8조 이렇게 들어가는 대단히 메가 프로젝트입니다. 큰. 그렇기 때문에 정책 결정자의, 중앙의 정책 결정자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큽니다. 설득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전사적인 이런 노력들이 추진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그 금정의 그 예측을 좀 해보면 저는 이 관리위원회가 제대로만 가동이 된다고 그러면 예. 저는 그 연내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 총선과 연계할래도 연계시킬 수 있는 건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시민들이 봤을 때는 또다시 정치와 선거와 연계시키겠다고 하겠습니다만은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표와 이거 관계가 없습니다. 지방선거 할 때도 사실 이 마이너스 효과가 있었다 하는 것이 분석 결과거든요. 더 이상 우리 정치인들이 그렇게 활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정치적인 관점에서 올 연말이 아닌 내년 총선 이후로 해야 된다는 논리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예. 조기에 정말 힘을 모아서 정말 마지막 고지가 보이는데 여기에서 피곤하다고 예.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힘을 박사님. 모아야 됩니다. 예. 그래요. 이게 말씀을 들으면 뭔가 될 것 같은데 지금은 평행선입니다. 그리고 좀 묵묵부답이어서 정 교수님부터 마무리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도 같이 녹여주시기 예. 바라겠습니다. 김해공항은 위험한 공항입니다. 그리고 항공기 조종사들도 충분히 위험한 공항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안하는 신공항도 역시 위험한 공항입니다. 시도지사님들이 합의했다 해서 이 위험한 공항으로 국민들을 그 위험 속으로 넣을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해서는 국가의 책임은 무한 책임입니다. 정부가 조속히 나서주기를 바라고 우리 부산 시민들도 안전하고 소음 없는 공항을 위해서 전부 단합해서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대응해 나가도록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산 시민들도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충분한 설득력 있게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데, 부산 시민만 그런 건 아닌지 좀 잘 전달을 해서 조율을 해야 되는데 말이죠. 최 박사님? 예, 지금 뭐 저는 이 마지막 기회라고 봅니다. 예. 조금 피로감은 있습니다만은 정말 시민과 함께 시민이 원하는 제대로 된 관문공항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 나가야 될 것입니다. 사실 저희들은 뭐 멀리서 타협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수도권 신공항을 건설할 때 인천공항이 아니고 지금 현재 김포공항을 확장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우리 부울경에 지금 현재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이 김포공항을 확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혜를 모으지 못하고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계입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함께 시민이 원하는 정말 공항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정부에서도 시민이 원하는 공항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미 제주도의 경우에는 제주도민이 원하는 대로 공항을 건설하겠다고 정부가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본부장님. 예. 지금 이제 총리실 이간 이후에 이제 좀 답답하게 느낄 수 있지만 예. 지금 이제 우리가 관문공항에 대해서 논의가 짧게 보면 길게 보면 2002년부터 도태산부터 시작해서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조금 더 답답할 수 있지만 좀 느긋하게 가지시고 제대로 된 관문공항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 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노력보다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민 모두가 다 같이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궁극적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는 시민들의 관심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시민들의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 의원님. 부울경 입장에서는 사실로 관문공항만큼 중요한 사업이 없을 겁니다. 이거는 뭐 우리 부울경의 100년지 대계를 바라보면서 시작했던 이제 사업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24시간 뜨는 공항이 아니면 이제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뭐 시민들도 너무 잘 아시고 그 논리를 가지고 함께 노력을 하면 뭐 어느 정도 안 이루어지겠나 생각하고 저도 이것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에게 누가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너무 몰랐다라는 생각 한편으로는 들었습니다. 당장 대구 경북은 뭐 반대한다고 치더라도 지금 수도권 언론의 논조는 동남권 관문공항 얘기하자마자 지역 이기주의, 지역 민원 챙기기, 그리고 이전 정부의 결정 뒤집기, 뭐 이런 정말 부정적인 것들을 더 씌우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셨죠? 이렇게 많은 설득할 수 있는 논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 언론과 지역 언론의 노출 빈도는 정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할 만큼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고 원망스럽습니다. 그래도 저희도 용기 잃지 않고 동남권 관문공항 이슈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사포커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